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IBM의 차재길입니다. 앞에서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강의를 해주셔서 조금 주눅이 들기는 합니다. 이번 행사 제목이 Think Next인데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제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넥스트 주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와 자동화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텐데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가 될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IBM은 조금 전에도 AI 히스토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IBM은 요즘 지금 현재 저희들이 AI 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생성형 AI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를 플러스 AI 시대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를 AI 플러스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장난하는 것처럼 좀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AI가 가지고 오는 변화를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러스 AI 시대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고 AI가 보조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면 이제 AI 플러스 시대는 AI가 일을 하고 사람이 보조하는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시대가 될 것이라고 IBM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대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조직 구조도 달라질 거고요. 업무 프로세스나 직원을 채용하는 거, 성과를 평가하는 전방위적인 변화가 앞으로 몰려올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 앞에서 우리는 지금 AI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얘기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가 시장에 나온 지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는데 그동안 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AI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단계를 좀 나눠보면 우리가 처음 AI를 활용하는 것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은 LLM에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프롬프트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LLM이 답변하는 방식이죠. 이 경우에도 LLM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추론 모델, 멀티모델 모델, 그리고 컨텍스트 윈도우를 굉장히 확장하면서 AI 성능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LLM이 학습할 때 알지 못했던 정보에서 답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 우리는 관련된 문서를 LLM에게 주고 LLM부터 그 문서 내에 있는 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레그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레그 패턴도 전통적인 방식에서 어드밴스드 레그 그리고 요즘은 오토 레그, 에이전트 레그 방식으로 점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나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에이전틱 AI입니다. 요즘 AI 시장의 화두는 그냥 모두가 AI 에이전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IBM 같이 AI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회사들도 자체적인 에이전트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에이전트 AI에 많은 기업들이 집중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AI가 이제는 자동화와 결합이 되면서 기존의 우리의 업무의 많은 부분들을 AI가 처리할 수 있게끔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우리의 업무 파트너로서 어떻게 진화되고 있는지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이 단계에서 AI는 주로 굉장히 대량의 반복적인 업무들을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절차로 수행하는 방식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하거나 검토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AI 에이전트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AI가
사용자가 요청하는 굉장히 복잡한 질문의 요청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AI에게 업무를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의 에이전트가 아니라 다수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에이전트들이 하나의 팀으로 같이 협업하는 형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형태까지 나아가면 사용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체 에이전트들에 대한 일종의 디렉터나 슈퍼바이저 그리고 최종 의사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AI 에이전트 기술들이 이렇게 점점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경제적인 가치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맥킨지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전반적인 업무에 적용했을 때 4.4조 달러의 연간 가치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이 규모가 좀 상상이 안 돼서 우리나라 1년 GDP를 찾아보니까 1년 GDP가 2조 달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가져올 수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에이전틱 AI가 연평균 45%의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일시적인 유행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에이전틱 AI가 기업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가트너 자료에서 보니까 2028년까지 생성형 AI 서비스 중에서 3분의 1은 에이전틱 AI를 기반으로 실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의 업무가 이제는 자율적인 AI에 의해서 실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그 전망에 대해서 그럼 현재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험 단계를 넘어서서 AI를 전사로 확장해 나가고 기업의 핵심 업무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46%의 경영진들의 그 설문조사를 보면 AI를 조직의 기존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44%의 경영진은 AI를 활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 모델과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를 완전히 새롭게 혁신을 시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경영진들이 이제 AI를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의 필수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AI를 전사로 확장하는 시점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할 것인가, 어떤 영역이 많은 효과를 줄 것인가일 겁니다. IBM을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이 특정 업무에 이미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복잡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에 AI 에이전트들이 더 많은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영역이 HR, 세일즈, 프로큐어먼트, 고객 서비스 같은 영역입니다. 간단한 예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채용 공고를 만들거나 이력서를 검토하고 선별하거나 인터뷰 일정을 잡을 때 IBM도 그렇고 AI 에이전트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도 기존에 하던 단순한 챗봇 형태가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을 문맥을 이해하고 이슈를 분류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이미 AI 에이전트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전사적으로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예로 저는 IBM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IBM은 저희 내부의 업무를 AI를 기반으로 혁신하는 데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HR 영역에 AI 에이전트를 적용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 영역을 점사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내부의 AI 에이전트를 에스크 시리즈로 부릅니다.
그래서 Ask HR, Ask IT, Ask Sales 이런 형태로 부르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Ask 에이전트들이 지금 20개 가까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Ask 에이전트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것을 저희는 Ask IB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개별적인 에이전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Ask IBM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업무를 요청을 하면, 만약에 HR 관련된 일이면 Ask HR로, 세일즈 관련된 일이면 Ask Sales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요청했던 업무들이 해당 에이전트가 처리하는 구조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에이전트를 전사 영역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물론 각 영역별로도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IBM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AI를 전사에 적용함으로써 얻은 경제적 가치를 35억 달러로 저희 내부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조가 좀 넘는 금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험 단계에서 벗어나서 AI를 전사적으로 활용을 할 때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 적용한 HR 영역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IBM도 처음에 Ask HR이 적용될 때는 HR 관련된 단순한 질문에 응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저희는 그 내부 HR 시스템으로서 Success Factor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 Success Factor에 들어가서 휴가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Ask HR에 들어가서 HR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입사자 같은 경우들도 신규 입사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기존에는 HR 직원에게 문의하고 개별 시스템을 찾아가서 하던 일들을 이제는 Ask HR의 가이드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보딩 과정뿐만 아니라 퇴사 과정, 승진 절차, HR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를 지금 AI를 활용해서 자동화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부분에는 전반적인 AI 에이전트의 발전 방향과 기업들이 어느 정도 도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에이전틱 AI가 우리의 비즈니스에서 줄 수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자동화와 AI는 정해진 업무를 굉장히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수단이었다 그러면, 이제 에이전틱 AI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AI라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적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얘는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화된 상황에 적응을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량이 비즈니스 단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다가 장비에 고장이 발생할 것을 예측을 하고 부품을 주문하고 정비 일정을 잡는 형태들을 에이전틱 AI가 사람의 지시 없이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해져 있는 답변을 고객한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객의 행동 패턴이나 선호도, 과거 이력을 분석을 해서 고객과 대화하는 중에 실시간으로 맞춤해야 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약간 부서와 프로세스 간의 그 장벽이 있었다 그러면, 에이전틱 AI는 그 장벽을 넘어서 여러 시스템에서 각각 진행되던 일들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엮어서 조율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마케팅 부서 그리고 고객 서비스 부서들이, 재무부서들이 각기 진행했던 일들을 에이전틱 AI가 조율해서 최적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은 사람이 지시를 하고 AI나 자동화가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비즈니스 운영은 AI가 스스로 운영을 하면서 그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최적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새로운 운영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은 사람이 계획을 하고 주도하고 시스템이 따라오는 구조였다 그러면 앞으로는 사람과 AI가 역할을 구분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운영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의 성공의 핵심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업무 프로젝트 트랜잭션과 커뮤니케이션에서 AI와 사람이 서로 협력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거냐면 여러 에이전트들을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에이전트들이 내뱉는 결과들을 감독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복잡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업무의 혁신 방향성을 설계하고 이끄는 작업들을 주로 사람이 하게 될 것이고요. 에이전트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하고 여러 에이전트들과 협업해서 업무의 영향도를 분석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최적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피드백 루프와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런 방식의 일을 에이전트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과 AI가 역할을 나누고 어떻게 서로 협업하는지 하는 이 기반으로 운영 모델을 잘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 운영 모델 하에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재무, 인사, 구매, 영업 등 각 영역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고 이러한 운영 모델 속에서 굉장히 큰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운영 모델을 실제로 우리 회사의 조직에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역량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74%의 그 경영진들은 AI 기술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는데 내부 직원들의 스킬 갭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의 기업들은 자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AI 전문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데 82% 경영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적절한 역량을 가진 인재를 적절한 업무에 배치를 시키고 그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줘야 우리 기업의 AI 도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그동안 새로운 많은 경험들과 기대 수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생성형 AI를 내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직에서 더 많은 지원과 공식적인 교육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AI는 혼자서 일할 수 있지 않습니다.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지금 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I가 조직에 깊숙이 들어오고 그리고 AI와 사람이 같이 일하는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AI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기술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화도 조직에 뿌리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를 전사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의 기반을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AI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데이터 관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AI는 데이터 위에서 움직입니다. 불완전하고 편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AI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AI 거버넌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AI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AI가 어떻게 그 결론을 도출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이 되어야 직원들도 고객들도 안심하고 그 A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AI 에이전트의 신원을 확인해야 됩니다. 에이전트가 누구이고
이 에이전트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고 하지 않으면 기업 내에서 보안 문제나 여러 가지 조직 간의 책임 소재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틱 AI를 책임감 있게 업무에 도입하고 성과를 내려면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 보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IBM 사례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IBM은 저희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IBM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테크놀로지 사업부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팅 사업부가 있습니다. 컨설팅 비즈니스는 대표적인 사람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생성형 AI로부터 가장 큰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를 기반으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업무를 과학적인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저희는 컨설팅 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컨설턴트 개인의 역량과 경험에 의존했다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와 AI, 자동화를 기반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더욱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들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IBM은 AI 기반의 플랫폼인 IBM 컨설팅 어드밴티지라는 플랫폼 위에서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현실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가장 핵심은 AI 어시스턴트와 AI 에이전트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요. 기존의 컨설턴트들이 고객사에 가서 SI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유저 스토리를 만들고 설계서를 작성하고 코드를 작성하고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이 과정들을 수작업으로 문서를 기반으로 대부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냐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의 경험을 AI에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 스토리를 작성하는 어시스턴트, 코드를 생성하는 어시스턴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어시스턴트를 컨설턴트들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어시스턴트를 이 ICA라는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저희가 컨설턴트가 전 세계 16만 명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있는 아니면 다른 조직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그들의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AI가 같이 협업을 하면서 더 높은 생산성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일하는 것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은 휴먼 레이버만 일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가보지 않았던 휴먼 레이버와 디지털 레이버가 함께 일하는 세상에 저희들은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 기업들이 고민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휴먼 레이버와 이 디지털 레이버가 어떻게 조화롭게 시너지를 내는 파트너십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먼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머신을 학습시키고 머신은 AI와 자동화를 통해서 휴먼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넓혀 나가는 형태들로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과 그리고 AI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반복 가능성,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자동화가 앞으로 우리 업무의 본질을 바꿀 것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일들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그 각 기업에서 앞으로 이러한 그 여정을 갈 때 있어서 데이터 솔루션스 IBM이 파트너로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